예, 다음으로 설명드릴 보조지표는 일목균형표라는 건데, 어, 이 일목균형표라는 거는 일본인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일목산일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거고요. 주요 그 중요한 그 일자가 9일, 26일, 52일을 중요 기간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은 다 이제 종가 기준으로 뭔가 계산을 할 때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종가가 아닌 최고값, 최저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최고값, 최저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캔들이 뭐 양봉이면 이렇게 몸통의 고점을 종가라 그러고요. 음봉이면은 그 파란색 음봉일 경우에는 몸통의 아랫부분을 종가라고 부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에서는 그 종가 위에 꼬리가 잡히든지 밑으로 꼬리가 잡히든지 이 값들이 있으면 이 값 그 최고점 최저점을 기준으로 하지 종가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기가 강의 자료를 만들기 귀찮아서 이제 대충 이제 붙여놨는데 중요한 것들이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뭐 후행선, 구름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기 HTS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일, 26일, 52일이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네이버 주가 차트고요. 주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통 제가 일목균형표를 볼 때는 주봉을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양운과 음운이 뭐냐면 음운은 이렇게 파란색 띠를 띠고 있는 걸 음운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양운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구름 특히 이렇게 음운일 경우에 음운 지역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 음운이 있을 때 저항으로 보여지는데 이 음운을 뚫는다는 거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음운을 뚫을 때는 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환선이라는 건 요 분홍색이라고 보이는 게 전환선이고요. 요 까만색이 기준선이 됩니다. 전환선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 9일의 주가의 9일을 봤을 때 9일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중간이 됩니다. 중간값을 전환선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요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최저점은 여기가 되고요. 최고점은 여기가 되죠. 그래서 요 중간값이 기준선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가 기준이 아니라 이런 고 최고점, 이런 꼬리가 잡히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요 최고점, 최저점 요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월장이 끝났으니까 1월 달이 어떻게 될 거냐 볼 거면 그 전에 이제 요게 후행 스팬이라는 건데 후행 스팬이라는 건 요 정확하게 26일 뒤에서 따라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캔들 위로 올라갔을 때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후행 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차트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일봉상에 보면 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라서 여기서 좀 눌려주면 더 매수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한데 하여튼 요게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음운, 양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장이 끝났으니까 1월장에 어떻게 되냐면 1월이 되면 한 캔들 요 9일하고 26일에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겠죠. 아까 9일 아까는 여기가 최저점이었는데 9일
전환선을 계산할 때 다음 주는 여기부터 계산이 되겠죠. 여기부터 계산이 될 거고, 여기는 최고점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저점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요 전환선이 다음 주에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폭락을 하지 않는 한, 밑으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다음 주는 요게 분홍색이 요 검은색 근처로 가게 되겠죠. 대략 중간을 잡아보면 요맘때쯤에 검은 선을 돌파를 하지 못할 거고, 한 요 위치 정도의 위치를 하겠죠. 약간 올라가서. 그리고 만약에 요게 고점을 갱신을 하게 되면 요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다음 주에 요게 만약에 지금 22만 5천원, 6천원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다음 주에는 이 전환선이 요게 하나 더 움직일 테니까, 저점은 더 올라가고 고점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 다다음 주에는 요 검은 선을 돌파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보통 이렇게 일목균형상에서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들 뭐 주식하면 다 알겠지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좋은 징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1, 2주 요거 행보하는 동안 여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이제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는 거지만 제 기대로는 여기서 조금 머물러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이버라는 종목을 좋게 본 이유는 쭉 추세 하락을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추세 하락을 했고, 저점에서 거래량, 요게 아마 외국인이 뱉은 걸 거예요. 뱉은 건데, 저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그거를 복구를 하고 여기서 행보하고 있는 시점이라, 지금 워낙 주가 월봉상에 봐도 워낙 주가는 여기 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져도 여기서 추매를 해서 본전 탈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편입해서 사고 팔고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뭐 재물을 보거나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카카오는 이제 워낙 그 코로나 유동 성장에서 IPO를 해서 회사를 다 떨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자체의 그런 가치는 조금 희석이 돼서 좀 안 좋아진 반면에, 네이버는 네이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같은 거 그리고 가치를 봤을 때 네이버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카카오를 또 잠깐 보면 얘는 아직 구름대를 돌파하지도 못했어요. 요거도 만약 이렇게 가면은 좀 좋아지는 징조긴 한데, 아직은 여기서 얘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이 의문대를 돌파를 못했고 아직 이제 추세 하락을 하고 행보하는 구간에 진입한 거라서 아직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요 전에 올려드린 걸 보면은, 요게 스토캐스틱으로 보면은 지금 주봉상 봤을 때 약간 단기 고점, 요 부분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는데 지금 어차피 행보 구간이기 때문에 눌려져 봐야 요 근처에서 눌려질 거기 때문에, 눌러지면 더 잡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더 잡고 싶은데 요 지표 때문에 언제 더 잡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했던 종목을 한번 돌아보면, 요 일목균형표 가지고 했던 종목이 옛날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후에 했던 종목인데, 제가 똑같이 이맘때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평단이 아마 16,000 요 언저리에서 잡고 한 28,000원 이때쯤에 제가 팔았던 것 같은데, 똑같이 이 의문을
음운이 강한 저항대인데 큰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건 조선이나 이게 전기 설비 이쪽을 하는 기업이긴 한데 쭉 추세 하락을 적자 때문에 계속 추세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빵 들어와서 음운을 돌파를 해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한 50%, 100%는 못 먹어서 50% 좀 더 먹고 그냥 매도를 했었는데, 뭐 이게 몇 배를 갔어요. 몇 배를 갔는데 뭐 제 멘탈이 요거밖에 안 돼서 요거밖에 못 먹었지만, 하여튼 요런 일목균형표를 가지고는 요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여기 이 친구도 추세 하락을 쭉 하고 있었는데 행복 구간에 진입을 했고, 여기에서 지금 계속 후행 스팬이 차트 위로 캔들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이 친구는 벌써 골든 크로스 음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조금 눌리면 잡고 싶어요. 한 33만 중반에서 한 요 구간쯤에서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요 구간에서 좀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내려와 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좀 비중을 많이 태워서 좀 가져가고 싶은 종목입니다. 시간이 거의 10분이 넘어서 이제 보조지표 할 게 아마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가 이제 만들기가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설명을 할 텐데, 차트를 보면서 나중에 다음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CI, DMI, RSI 요것들이 주로 많이 보는 거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